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한 손님은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고 아르바이트 직원은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이미 한 번 폭발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갑작스러운 뜨거움에 눈을 감은 채 숨을 크게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나 더 뜨거운 것은 피부 위의 커피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지연은 새벽 햇살이 든 부엌에서 조용히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밥솥에서 풍기는 김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의 시작을 알렸지만 마음만은 늘 편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영숙과 함께 지내는 이 집에서 지연은 늘 작은 발소리 하나까지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식탁 위에 반찬을 차리면서도 혹시라도 영숙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두 번, 세 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불행하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는 따뜻했고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기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시선은 언제나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조금 세게 내려놓기만 해도 영숙은 거실에서 눈을 흘겼습니다. 소리 좀 조심해. 그 말투는 매번 뼈에 사무쳤지만 지연은 늘 죄송해요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지연은 장 보러 가기 전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마스크를 챙겼습니다. 영숙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장 보러 가면 커피 좀 사와. 지난번에 사온 건 맛이 없더라.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이번엔 다른 거로 사올게요. 영숙은 시큰둥하게 TV만 응시했고 지연은 문 밖으로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던 지연은 작은 바람에도 머리카락이 흩날려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직 봄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바람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요 며칠 동안 영숙의 기분이 더 예민해졌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지연을 향한 날카로운 말들이 폭죽처럼 터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 모든 것을 나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시댁 식구의 기분은 며느리가 맞춰야 한다고 배워온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제발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지연은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리며 길을 나섰습니다. 마트 근처에 도착했을 때 작은 편의점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숙이 부탁한 커피를 사기 위해 잠시 들러야 했습니다. 편의점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라디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직원은 밝게 인사했고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커피 머신 쪽으로 향했습니다. 잔을 넣고 버튼을 누르자 따끈한 액체가 천천히 내려오며 향이 퍼졌습니다. 지연은 컵 뚜껑을 조심히 닫으며 날씨와 상관없이 왠지 모르게 손끝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불길한 예감 같은 것이 목 뒤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하니? 그냥 커피 하나 사는 건데. 스스로를 달래며 계산대로 향하던 순간 편의점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문 너머로 보인 사람은 바로 영숙이었습니다. 지연은 놀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이 왜 여기까지? 영숙은 지연을 향해 다가오며 주변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기세등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은 당황해 커피가 든 컵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영숙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예민해 보였고
그 시선은 지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편의점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커피를 사오랬더니 그렇게 느릿느릿하니? 영숙의 첫마디는 생각보다 훨씬 거칠었습니다. 지연은 난처한 미소를 띄우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금방 사려고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맛으로 찾아보느라. 변명은 됐고, 영숙은 지연의 손에서 커피컵을 획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었고 지연은 순간 움찔하며 손가락을 움켜쥐었습니다. 편의점 직원과 손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둘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지연의 심장은 점점 빨리 뛰었습니다. 영숙은 커피컵을 한 손에 든 채 지연을 향해 다가왔고 눈빛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이 맛도 별로면 널 탓해야지. 그 말 직후 영숙의 손목이 움직이는 듯한 기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예감이 다시금 가슴을 죄어왔습니다. 지연은 커피 한 잔을 손에 든 채 그저 작은 심부름을 하러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했던 아침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천장 구석에 설치된 작은 CCTV 카메라는 조용히 깜빡이며 곧 펼쳐질 사건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장소에서 그녀의 삶을 뒤흔드는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편의점 안 공기는 유난히 탁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눈앞의 시어머니 영숙을 바라보며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도 예민한 말투였지만 오늘의 영숙은 유난히 흥분해 있었고 얼굴은 화가 오를 대로 오른 사람처럼 붉어져 있었습니다. 손님 몇 명이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고르던 손을 멈춘 채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연은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차마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영숙의 손에는 아직 지연이 사온 커피가 들려 있었고 손목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감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곧 무언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몸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밖에서 얘기하실까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영숙은 커피컵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컵 안의 뜨거운 액체가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순간 편의점 전등 아래에서 커피 표면이 흔들리는 모습이 유독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지연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났지만 영숙은 한 발 더 다가와 거리를 좁혔습니다. 사람들이 보든 말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는 거야. 영숙의 목소리가 편의점 안을 가득 울렸습니다. 직원과 손님들은 놀라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지연은 그저 멈춰버린 듯 서 있었고 손가락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컵이 기울어졌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한 줄기 금처럼 허공을 가르며 지연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지연은 전혀 피하지 못했고 뜨거운 느낌이 두피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에서 숨죽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손님은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고 아르바이트 직원은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이미 한 번 폭발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갑작스러운 뜨거움에 눈을 감은 채 숨을 크게 몰아쉬었습니다. 그러나 더 뜨거운 것은 피부 위의 커피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수치와 당황이 한꺼번에 밀려와 몸속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연은 자신을 추스르려 애쓰며 손으로 얼굴을 훔쳤습니다. 괜찮아요.
입 밖으로 나온 목소리는 너무 작고 여렸습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점주는 급히 계산대에서 나와 두 사람 사이로 다가왔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방금 다 찍혔습니다. 점주는 편의점 천장 구석의 CCTV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CCTV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빨간 불이 작게 깜빡이며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표정은 그제서야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지연을 향해 날리던 분노가 점주의 말 한마디에 멈춰 선 듯 했습니다. 찍혔다고요? 영숙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자신보다 약한 며느리를 몰아붙이던 습관적 자신감이 깨져나가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방금 상황 그대로요. CCTV 다 있어요. 편의점 안은 갑자기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연은 젖은 머리칼을 뒤로 넘기며 사람들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이제 단순한 모욕을 넘어선 문제라는 걸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뒤집어 쓴 채 여기서 울고 싶지도 도망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며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영숙은 변명처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미끄러진 거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누구도 그 말을 믿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손님들은 고개를 저으며 지연을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영숙의 떨리는 손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서러움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영숙이 조금 불쌍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강하게 살아오며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시어머니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점주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영상 확인부터 해야겠습니다. 다들 이쪽으로 잠시만 와주세요. 그 말과 함께 주변 사람들이 CCTV 모니터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무의식적으로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의 시선은 이미 공포에 가까운 흔들림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떨리는 눈동자는 마치 모든 것을 잃기 직전인 사람처럼 깊고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모욕 사건이 아니라 두 사람 관계의 모든 균열이 드러나는 첫 번째 폭발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편의점 모니터가 켜지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긴장감이 고요한 파도처럼 실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일상은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뜨거운 커피 한 잔에서 비롯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파국의 문이었습니다. 편의점 계산대 뒤편에 작은 CCTV 모니터가 B- 하는 소리를 내며 켜졌습니다. 가게 안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앞에 모여들었고 공간은 금세 숨죽인 정적에 잠겼습니다. 지연은 젖은 앞머리를 뒤로 넘기며 조용히 그 무리에 합류했습니다. 그녀의 옷에서는 아직도 식지 않은 커피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오로지 화면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제 무언가가 분명해질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꿈틀거렸습니다. 이걸 확인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지연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묻고 있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화면 속에서 과거의 자신이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시간대를 조정하기 위해 모니터에 집중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조금 전 이쯤일 거예요. 잠시만요. 직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숨을 고르는 듯 조용했습니다. 점주는 고객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 와중에도 영숙은 모니터와 사람들 사이에서 어쩌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중심이 된 이 상황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두 손은 허공을 허우적거리며 제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 그냥 실수였다니까. 영숙이 작게 중얼거렸지만 누구도 그 말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은 허공으로 사라지고 사람들의 시선은 더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만 살짝 떨구었습니다.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지조차 헷갈릴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조정되던 화면이 멈추고 직원은 여기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조금 전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고 가게 안의 공기마저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화면 안에서 지연이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레 커피를 만들고 계산을 하고 컵을 들고 돌아선 순간까지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면, 영숙이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자 사람들 사이에서 미세한 탄식이 흘렀습니다. 지연 역시 본능적으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화면 속 영숙의 표정은 이미 분노로 굳어 있었고 그 표정은 현실의 영숙과 정확히 겹쳐졌습니다. 사람들은 침묵한 채 화면을 바라보며 진실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영상은 이어졌습니다. 영숙이 지연에게 다가오고 뭔가를 크게 따지는 듯한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표정과 몸짓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지연의 어깨가 움츠러들던 순간 화면 속 영숙의 손이 커피컵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컵이 기울어지며 뜨거운 액체가 그대로 지연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편의점 안에서 다시 한번 작은 탄식과 비난의 속삭임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저건 일부러지라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직원은 입술을 깨물며 화면을 바라보았고 점주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지연은 화면을 보면서도 그때의 뜨거움이 다시 느껴지는 듯 온몸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떼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아닌 증거로 보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편의점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명확했습니다. 영숙은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손은 떨려 가방 끈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모니터를 바라보는 대신 땅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마치 화면을 본 순간 현실이 무너져 내린 듯 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억울함은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감정은 슬픔이었습니다. 어쩌면 서로가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누구도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점주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오해의 여지는 없겠네요. 그 말은 사실을 정리한 문장이었지만 영숙에게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꽂히는 듯 했습니다. 영숙은 작게 외쳤습니다. 그냥 손이 미끄러진 거라고.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 하지만 이미 화면에서 드러난 움직임은 실수라는 변명을 허용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아무 말 없이 영숙의 몸짓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묘한 침묵은 오히려 더 큰 비난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숨은 점점 가빠질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더는 이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영숙 옆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일단 진정부터 하세요. 그 말은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소리에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고 감정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다리는 힘을 잃은 듯 흔들렸습니다. 편의점 안 사람들이 일제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지연이 급히 손을 뻗은 순간 영숙은 비틀거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닿기 직전 지연과 점주가 동시에 손을 뻗어 그녀를 잡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멈춘 채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CCTV 모니터 위에 붉은 불빛만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미리 예고라도 하는 듯한 묘한 빛으로 편의점 바닥 가까이에서 울리는 억눌린 숨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숙은 두 손으로 바닥을 짚은 채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고 지연은 그 옆에서 다급하게 손을 뻗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웅성거렸지만 이내 조용해지며 둘러선 채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영숙의 어깨를 받치며 천천히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숨부터 고르셔야 해요. 지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숙은 지연의 손을 뿌리치고 싶어 하는 듯한 작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자존심은 깨져 산산이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땅이 꺼지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점주는 난처한 얼굴로 주변 손님들을 향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다들 조금만 뒤로 물러나 주세요. 점주의 말에 사람들은 조용히 한두 걸음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선만큼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방금 본 영상과 영숙의 행동을 쉽게 잊을 수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 시선들은 말없이 과한 행동과 부당한 공격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공기 속에서 영숙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가까스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상처로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은 오랫동안 권위의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 단숨에 추락한 순간 같았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119라도 부를까요? 어머니께서 많이 놀라신 것 같아서요. 영숙은 손사래를 치려 했지만 손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죠. 일단 앉아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연은 손님의 협조를 구하며 근처 의자를 가져와 영숙을 앉혔습니다. 영숙은 마지못해 의자에 앉았고 고개를 숙인 채 호흡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고집센 시어머니가 아니라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연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감정이 스멀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분명 상처받은 사람은 자신이지만 눈앞에서 무너지는 영숙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때 점주가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영상 확인 후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러든 실수든 이건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영숙은 그 말을 듣자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는 분노와 당혹스러움으로 흔들렸지만 더는 큰 소리를 치지 못했습니다. 이미 영상이 모든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손님 중 한 아주머니가 한 발 다가와 말했습니다. 며느리분 정말 많이 놀랐겠어요. 이건 누구라도 상처받을 일이에요. 그 말은 지연을 편들려는 의도였지만 영숙에게는 또 하나의 상처가 되어 꽂혔습니다. 영숙은 아주미의 말을 듣고 억울함과 굴욕감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힘겹게 입술을 움직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나름대로 했을 뿐인데. 그 말은 변명이라기보다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감정의 파편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은 영숙의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작은 한마디는 지연의 마음에 이상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영숙이 단단한 껍질 속에 무엇을 억누르고 살아왔는지 그 단면이 아주 살짝 드러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지금 그 감정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커피가 스며든 옷은 차갑게 식었고 그 냄새는 모멸감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분명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아도 이상하지 않았지만 지연은 꿋꿋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겸손과 인내로 살아온 세대의 여성이었고 자신을 드러내기보단 일단 상황을 수습하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편의점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바람과 함께 들어온 것은 동네에서 자주 보이던 순찰 경찰 2명이었습니다. 점주가 이미 신고를 해두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며 작은 웅성거림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경찰을 보는 순간 힘없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녀가 상상하던 상황보다 훨씬 큰 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한꺼번에 몰려온 듯 했습니다. 경찰은 주변을 차분히 둘러본 뒤 지연과 영숙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 가능하신가요? 그들의 목소리는 중립적이었지만 공간은 긴장으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경찰을 바라보았습니다. 설명하면 할수록 상황이 커질 것이 두려웠지만 그렇다고 진실을 감출 수도 없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심부름을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점주를 향해 말했습니다. CCTV 영상이 있다고 하셨죠? 점주는 재생 준비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그제서야 고개를 들어 경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은 마치 오랜 시간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져 내릴 때 생겨나는 균열 같았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시어머니의 폭언과 행동만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오래된 골까지 흔들어 깨우고 있었습니다. 경찰 앞에서 지연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숙 역시 자신을 감추고 숨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 사이의 오래된 부딪힘과 상처가 이 좁은 편의점 안에서 전부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편의점 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이 다시 한번 재생되자 사람들은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이미 몇 번이나 본 장면이지만 그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커피가 쏟아지는 순간 화면 속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모습은 길고도 짧은 고통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은 이번에도 편의점 안 사람들의 마음에 그대로 와닿은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영상이 멈추면서 주변에서는 작은 탄식과 한숨이 번져나왔습니다. 영숙은 그 장면을 피하려는 듯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모니터의 잔상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어 보였고 주먹을 쥔 손은 힘이 빠져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동시에 서늘한 고독도 밀려왔습니다. 경찰은 영숙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한 바로는 명백히 고의성이 있어 보입니다. 피해자분께서 원하시면 정식으로 신고 접수도 가능하십니다.
그 말은 사실을 전달하는 차분한 톤이었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단호한 판결처럼 들렸습니다. 영숙의 어깨가 그 말에 움찔 떨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며느리를 다루어 왔던 방식이 그저 집안일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크게 흔들렸고 옷깃을 움켜쥔 손가락이 굳어갔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견디지 못한 듯 영숙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균형을 잃은 듯 비틀거리며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편의점 전체가 놀라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연이 급히 다가가 손을 뻗었지만 영숙은 손을 막아섰습니다. 오지마, 오지 말아라. 영숙의 목소리는 길게 찢겨나가는 것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엔 화도, 객기도, 체면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려움과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멈춰선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서 무너지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면서도 기묘하게 멀리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길게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님, 작게 부르는 목소리가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번져 있었고 얼굴은 순식간에 늙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말끝은 힘없이 끊어졌습니다. 그 작은 한마디엔 지난 세월 동안 감춰왔던 분노, 억울함, 자존심, 외로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비난하는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애써 괜찮은 척하며 살아온 노인의 갑작스러운 붕괴에 누군가는 입술을 굳게 다물며 눈길을 피했습니다. 경찰들도 표정을 수그러뜨렸습니다. 분명 잘못은 명백했지만 지금 눈앞의 그녀는 법적 판단 이전의 한 인간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조용히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자리 잡은 상처는 여전히 아팠지만 그럼에도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대로 계시면 더 아파지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는 분명했습니다. 영숙은 지연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손끝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삼키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너한텐 잘해준 적이 없지 그렇지. 그 말은 마치 자기 자신을 향한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지연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며 숨을 멈췄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옆에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 다 많이 힘드신 거죠. 말로는 다 못 풀어요. 지금은 서로 좀 붙들어야 할 때 같아요. 그 한마디는 따뜻함과 현실을 동시에 담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아주머니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신 가슴속 깊은 곳을 만져준 듯 했습니다. 경찰은 다시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피해자분 신고 여부는 지금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생각하시고요. 지연은 경찰을 바라보았습니다. 결정의 무게가 어깨 위에 그대로 얹힌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선을 옮겨 바닥에 무릎 꿇은 영숙을 바라보자 마음이 복잡하게 뒤틀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고소고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굴레 속에서 오래 묻혀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사건이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었고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잘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지연은 그 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만 천천히 몸을 숙여 시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가운데 담긴 감정은 복잡했지만 분명 하나의 진심이 있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편의점 안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시어머니, 그 옆에서 지연이 조용히 손을 얹은 장면은 사람들이 쉽게 잊지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의 인생에서 가장 큰 균열은 이 순간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너짐이 어쩌면 새로운 시작의 예고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아직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편의점 안의 소라는 점차 잦아들었지만 남겨진 공기는 깨진 유리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아직 의자에 앉아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그 옆에 서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온갖 감정이 뒤섞여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설명하지 못할 연민이 모두 한 번에 가슴속에 들어앉아 숨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잠시 상황을 지켜보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지금은 일단 두 분 모두 안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병원 진료도 권해드리고요. 그 말은 사무적인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배려도 담겨 있었습니다. 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업원에게 물 한 병을 건네주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작은 물병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마르다 못해 갈라진 영숙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끝으로 병을 열며 작은 목소리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이 병을 들고 한 모금 마시는 동안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물이 조금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은 무의식적으로 수건을 꺼내 영숙의 손등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하세요. 다칠까봐. 그 말은 평소처럼 예의를 갖춘 말투였지만 어디선가 묘한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지연을 잠시 바라보다가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표정에는 확실히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욕과 자존심이 아니라 낯선 깨달음이 스치고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내가 나를 걱정하는 거냐?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되묻듯 작은 중얼거림을 흘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지연의 마음속에서 오래되고 뿌리 깊은 감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물론 상처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왜 걱정하냐는 영숙의 말이 마음을 찌르는 동시에 어떤 문을 천천히 열어젖히는 듯 했습니다.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사람이니까요. 어머님이 아프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 말은 마치 오래 참아온 진심을 조심스레 꺼내놓은 듯한 말투였습니다. 손님들 몇 명이 그 말을 듣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편의점의 공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연과 영숙을 번갈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두 분 사이에서 이 일이 왜 생겼는지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대화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한 번의 폭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자리에서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영숙도 그 말에 손을 무릎 위에서 다시금 꾹 쥐었습니다. 오래 눌러왔던 감정들이 마치 끓는 물처럼 속에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낼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점주는 조심스레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며느리분 어머님 잠깐이라도 바람 좀 쐬고 오시는 건 어떨까요? 느낌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연은 그 제안에 몇 초간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처음엔 거부하려는 듯 했지만 곧 지친 몸을 이끌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연이 팔을 받치자 영숙은 잠시 머뭇대다가 조용히 기대듯 몸을 맡겼습니다. 그 한순간 둘 사이에 오래된 벽이 아주 조금,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둘은 나란히 편의점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경찰과 점주는 그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며 조용히 길을 내주었습니다. 편의점 문이 열리자 바깥의 찬 바람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연은 작은 숨을 내쉬며 영숙을 문밖 근처 벤치에 앉혔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한번 쓸어내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왜 이렇게 살아온 걸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싸움을 위한 말투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묻는 솔직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서로를 향해 처음으로 마음을 조금 열어주는 출발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누구나 힘들었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영숙은 놀란 눈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의심도 분노도 불신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이해받고 싶다는 간절한 감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편의점 안에서 벌어졌던 모든 소란과 상처는 그대로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 아주 작고 부드러운 무언가가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고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지만 분명 두 사람 모두에게 처음 찾아온 희미한 희망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은 마음속에서 천천히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바뀌어야 해요. 우리 관계도 나도. 편의점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깜빡이는 CCTV의 작은 불빛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조용히 비추고 있는 듯 했습니다. 편의점 밖 벤치에 잠시 앉아있던 지연과 영숙은 바람이 차갑게 옷깃을 스치는 느낌에 동시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잠깐의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넘쳐 여전히 정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도망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서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다시 자동으로 열리고 경찰 한 명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부담스럽지 않은 표정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두 분 안에서 마무리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는 게 좋겠습니다.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도 있고요. 그 말은 단호하지만 강압적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영숙도 미약하게 고개를 숙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무거운 그림자를 끌고 가듯 천천히 편의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편의점 안에는 이미 몇몇 손님이 정리되어 있었고 점주와 직원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계산대 근처로 안내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법적인 절차 이전에 두 분이 서로 마음을 좀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가 더 중요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 말에 지연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영숙은 의자에 다시 앉으며 손을 무릎 위에 올렸지만 손끝은 여전히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감정을 숨기려 해도 감출 수 없는 오래된 상처의 흔적 같았습니다. 지연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오늘 일은 정말 너무 크게 번졌어요. 그 목소리는 비난이 아니라
슬픔과 걱정이 뒤섞인 말투였습니다. 영숙은 그 말에 시선을 피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창피하다. 내가 어떻게 이런 꼴을 보이게 됐는지. 그녀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손을 꼭 쥔 채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은 지연의 가슴 깊은 곳을 다시 한번 먹먹하게 했습니다. 지연은 자신이 받은 상처보다 지금 눈앞에서 더 크게 흔들리는 사람을 보며 더 복잡한 감정에 빠져들었습니다. 지연은 다가가 천천히 의자 옆에 서서 말했다. 창피한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커피를 뒤집어 쓰고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일이 저도 무척 힘들었어요. 그 말에 영숙은 눈을 크게 뜨고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놀람과 미안함, 그리고 두려움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눈을 마주한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오래된 벽이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경찰이 조용히 질문을 던졌습니다. 며느리분, 신고 절차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답을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을 보지 않은 채 천천히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의 얼굴에는 불안과 후회가 가득했고 그 표정은 또 하나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많이 무너졌구나. 지연은 마음속에서 잠깐 흔들리는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법적인 선택이 아니라 가족의 관계를 어디로 끌고 갈지에 대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분께는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일은 그냥 감정이 폭발한 것도 있었고 서로 상처가 컸어요. 그 말은 단순한 유예가 아니라 관계를 정리할 시간을 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경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에라도 원하시면 절차는 언제든 진행 가능합니다. 그 말에 지연은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영숙이 처음으로 지연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주름 사이로 묻힌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는 숨을 들이쉰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오래 내 방법으로만 살았던 것 같다. 그 한마디는 마치 오랫동안 잠겨있던 문이 처음으로 조금 열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 위로 바람이 스치듯 아리고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머님 마음을 잘 몰랐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힘들었던지 몰랐어요. 그 말은 서로를 향한 작은 손짓 같은 말이었습니다. 영숙의 눈가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다시는 널 그렇게 대하지 않을게. 정말 내가 잘못했어. 그 진심 어린 고백은 편의점 작은 공간을 조용하게 울렸습니다. 점주는 조용히 뒤를 돌며 분위기를 살짝 비켜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동작 하나에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라고 말하기엔 아직 아팠지만 버리기엔 너무 큰 인연이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약했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 새로운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짓 하나가 두 사람 사이의 오래된 어둠을 아주 조금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오늘 일이 오히려 좋은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공허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상황을 바라본 현실적인 평가였습니다. 지연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눈물을 닦으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에는 조금 전과는 다른 오래된 후회와 새로운 다짐이 섞인 조용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문 너머로 들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두 사람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긴 시간 동안 잠겨있던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듯 느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주해야 할 것은 서로에게 남아있는 진짜 감정과 오래된 상처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것을 마주할 각오를 서서히 다지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안은 어느새 소란이 잦아들고 일상의 소리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연과 영숙은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두 사람 사이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벽이 아닌 조심스럽게 놓여있는 침묵의 여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마지막 정리를 마치고 점주와 짧게 이야기를 나누더니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영숙은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있었고 지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난 것처럼 모든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곧 새로운 시작임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점주는 두 사람을 향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두 분 천천히 잘 정리해 보세요. 그 말은 가게를 밝히는 형광등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영숙을 바라보며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영숙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요. 오늘은 제가 모실게요. 그 말에 영숙의 시선이 천천히 지연의 손끝으로 향했습니다. 그 손은 커피가 말라붙은 얼룩이 남아 있었지만 그 얼룩보다 훨씬 큰 따뜻함이 담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영숙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영숙의 눈가에 작은 떨림이 일었습니다. 그 떨림은 후회나 고집이 아니라 오래된 외로움이 끄덕이며 말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그 작은 대답 한마디는 두 사람 사이의 오랜 침묵을 깨고 조심스레 이어진 첫 문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편의점 문을 밀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저녁 바람은 서늘했지만 어쩐지 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바람을 한번 맞으며 혼잣말처럼 작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없었으면 오늘 난 무너졌을 거다. 그 목소리는 떨림 없이, 분노 없이 오직 사실만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말에 가슴이 조용히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어머님. 저도 아마 오늘 아니었으면 계속 마음에 묻고만 있었을 거예요. 말끝이 흘러가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침묵이 자리 잡았습니다. 길가를 따라 걷다 보니 오래된 벤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그 벤치를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여기 내 시아버지랑 자주 앉던 곳이다. 그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따뜻했지. 그 옛날의 기억들을 꺼내는 목소리는 사뭇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지연은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마음속 한 구석이 스르르 녹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영숙의 지난 삶엔 누구도 모르는 외로움과 버거움이 담겨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도 어머니 나름대로 버티며 살아온 거구나. 지연은 그 사실을 새삼 깨달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앞 골목에 거의 다다랐을 때 영숙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지연도 걸음을 멈추며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지연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지연아, 오늘 일은 정말 다시는 없을 거다. 그리고 고맙다. 이렇게 데리고 와줘서.
그 말은 영숙이 평생 하지 못했던 진심이었고 그 진심은 서툴렀지만 누구보다 무겁고 따뜻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우리 오늘처럼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다시 시작해봐요. 그 말은 명령도 요구도 아닌 조용한 제안이었고 영숙의 마음속 깊은 곳을 부드럽게 흔드는 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등이 따뜻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서자 익숙한 비린내와 따뜻한 공기가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신발을 벗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녀는 한숨처럼 작은 숨을 내쉬고 지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나 정말 무서웠다. 그 고백은 그 어떤 사과보다도 깊은 깨달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같이 잘해봐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두 사람에게 필요한 새로운 약속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도 있었고 남아있는 거리감도 있었지만 두 사람은 그 틈 사이로 조금씩 빛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 희미한 희망의 빛은 CCTV 화면처럼 차갑지 않았고 커피 끓는 소리처럼 따뜻하게 번져갔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창가에 서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아팠지만 그래도 한 걸음은 나아간 거겠죠. 그 말은 바람에 섞여 사라졌지만 지연의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울림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방 안에 들어가 조용히 등을 기대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라도 바뀌어야지. 그래야 이 아이를 더는 아프게 하지 않지.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했고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워진 거리만큼 다음 날 아침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커피 한 잔으로 시작된 파국 끝에서 얻어낸 작은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